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터입니다. 피터의 시크릿 노트 제5강 오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험의 이해 1강, 2강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보험기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인수제한 목적물 지난 4강에 이어서 연속해서 다시 이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출제 문제는 우리가 웬만하면 25점 출제 문제 중에서 20점, 21, 2점까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뒤에 15점짜리 문제 그 점수 획득하기가 여러분들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를 하자. 뭐 여기서 1.2점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 1.2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했던 걸 내년에 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수, 4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공부할 때 진짜 뭐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평균 60점이 안 되면 58점을 획득하더라도 안타깝게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1점이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 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중요도,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점수 획득하기 쉬운 쪽에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따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인수 제한 사항이나 보험 기간 관련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대표 문제 제가 선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파면 양파, 마늘이면 마늘, 본인만의 대표 문제를 선정을 해서 그걸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보험기간이나 인수 제한 사항, 기타 꼭 필요한 내용들, 그 한 문제 안에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1권, 2권을 다 넘나들면서 학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편적인 공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올해 했던 공부를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비탄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작물, 인수제한 목적물, 수학감소보장, 수익감소보장 거의 같이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뭡니까? 공통사항부터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대부분의 그 품목이 200만 원 미만 농지가 인수 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옥수수, 콩, 팥 이건 100만 원 미만 농지다. 그래서 옥수수, 콩, 팥은 별도로 외우자.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는 면적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금액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영농 활동하지 않은 농지, 그 다음에 다른 작물과混식되어 있는 농지, 시설재배 농지, 하천 부지, 상습 침수주의 소재 농지, 인수 제한될 거고요. 그 다음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인수 제한될 겁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육교 설치한 데 있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데 뭐 손해평가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당연히 인수가 제한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알재배 감자, 고랭재배 감자, 콩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다음 그 농작물 재배보험 위탁 계약을 체결한 그 지역농협 그다음에 그 품목농협의 지소 이런 것들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가입을 받아준다. 그래서 감자, 가을재배 감자, 고랭지재배 감자 이거 여러분들 함께 그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 따로 출제자가 물어보더라도 가을재배 감자, 고랭재배 감자, 콩 이건 그 같이 외워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 보호구역 내 농지에도 인수가 제한이 되지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 가능한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봄감자, 가을감자는 여기에 해당을 안 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활동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손 치더라도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내 농지 감자, 봄감자, 가을감자는 해당이 안 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구장 표시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늘. 마늘은 그 우리 품목별로 이제 그 해당 사항 내용들인 거죠. 이거는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늘, 난지형, 한지형,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분 홍산 품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난지형 안에서는 남도하고 대서품종. 그래서 대서남도가 아주 따뜻한 곳에 있다. 그래서 난지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한지형 같은 경우는 의성, 그 마늘로 유명한 의성 품종 그렇게 하고 홍산 품종 이렇게 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품종의 마늘은 인수가 제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난지형하고 한지형 파종 그 한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 한계라기보다도 파종 제한이죠. 제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난지형 같은 경우는 8월 31일 8월 31일 이전에 난지형은 파종하면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8월 30날 난지형만을 파종했다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은 채식 밀도가 10아르당 3만 주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에 마늘 파종하고 나서 다음에 이듬해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에 무멀칭 농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 인수 제한되는데 주화재배 마늘 같은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파는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 같은 양파 안에서도 이렇게 조생종, 중만생종, 혼식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채식밀도 23,000주 미만, 시바를 기준 23,000주 미만, 4만주 초과 23,000, 4만 이 내용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23,000, 4만. 자, 그렇게 해서 채식 밀도 눈에 넣어두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 안 됩니다. 왜? 겨울을 나야 되는데 한여름에 내지는 9월 초에 이렇게 정식해 놓으면은 겨울을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라. 정식을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어 있지 않는 농지 70도 이하로 정식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 그 양파 중에서 고랭지 봄파종 품종이 있죠. 게투린, 고대여왕 뭐 이런 애들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인수 제한되고 무멀칭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 감자로 넘어갈게요. 감자 우리가 눈에 띄는 거
는 그 봄재배 3월 1일 이전에 파종 실시한 거 인수 제한되고, 전작 유체 재배한 농지 인수 제한되고, 채식 밀도 4,000주 내어 10아르당 4,000주 미만 인수 제한되고, 출현율은 전체적으로 감자 다 80% 미만 농지입니다. 봄 재배든지 가을 재배든지 고랭지 재배든지 전체적으로 80%, 출현율 80% 미만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 가을 재배 감자 같은 경우는 가을 재배 감자만 가능한 적합한 품종만 해야 되는데, 수미, 남작, 조풍, शे풍, 신남작. 그래서 이런 품종을 가중한 농지는 가을재배 감자에서 인수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식 밀도는 봄재배나 가을재배나 다 10아르당 4,000주 미만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봄 감자나 가을 감자 둘 다 전작 유채 재배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 출제할 때 전작으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봄 재배, 가을 재배 감자, OX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감자하고 관련되는 거는 유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재배 감자는 채식 밀도가 10아르당 3,500주 미만인 농지죠. 위에 봄 재배, 가을 재배하고 구분해서 눈에 넣어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5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니까 5월 31일 이전에 다 수박은 정식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니 수박이나 애플 수박 이런 것들 경작하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품종 제한이 있네요. 수품종 물고구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채식 밀도는 4,000주입니다. 4,000주 미만 농지 인수 제한되고, 무멀칭 농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에 양배추는 관수 시설이 설치된 농지 인수 제한되고, 그 다음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양파 같은 경우는 9월 30일 이전이었죠. 근데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하면은 또 인수가 제한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 구분해서 양파, 파전, 9월 30일 이전, 파전 먹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고, 양배추는 후식으로 먹는다.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 인수 제한이다.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평당 8구 미만 농지 채식 밀도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방울 양배추 등 소구행 양배추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 제주도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니까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 분목 사료용 옥수수 넘어가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가입 금액 기준이 아니죠. 가입 면적 기준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인수 제한되고, 그 다음 3월 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보온가입 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옥수수 콩팥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가체종 재배농지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 한 개로 수확하는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채식 밀도라고 봐야 되겠죠. 10아르당, 전라도하고 제주는 10아르당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인수 제한입니다.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하고 그 외 지역, 전라도하고 제주도 제외한 지역은 일주 재배 같은 경우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다. 그래서 가로넣기 대비하자. 그 다음에 2주 재배 같은 경우는 10아르당 정식 주수가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다.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그 인수 제한된다. 예전에는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뭐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삭제됐으니까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만 인수 제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율 80%네요. 출연율 80%. 지금 2025년도 농가문의로서 개정되면서 출연율은 당근 빼고 다 출연율 80%로 통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율 80% 미만의 농지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콩입니다. 본가액 금액 100만원 미만의 농지. 옥수수, 콩, 팥은 100만원입니다. 옥수수, 콩, 팥 100만원입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반민용, 나물용, 그 다음에 장류민 두용 해가지고 이런 콩이 예의 콩이 쉽게 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율 80% 미만 농지 인수 제한되고, 그 다음에 적정 출연 개체수, 이 단위 면적당으로 이제 따졌을 때 10개체입니다. 10개체 미만 우리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 제주지역 재배 방식이 3파인 경우는 15개체 미만인 경우, 제곱미터당 15개체 미만인 경우 인수가 제한이 된다. 가로넣기 대비합시다. 그 다음에 담배, 옥수수, 브로콜리 등 후작으로 인수 시점 기준으로 타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경우 인수 제한됩니다. 그래서 콩하고 관련되는 품목들, 담배, 옥수수, 브로콜리 등의 후작으로 인수 시점 기준으로 타작물을 하고 혼식되어 있는 경우는 인수 안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에 재배하는 콩 인수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인수 안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당연히 인수 제한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팥은 6월 1일 이전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 제한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다음 출연율 80% 미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 올해 출제가 아주 유력한 품목이죠. 지금 차는 인수 제한사항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팽년 수확량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든지,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든지, 차는 2025년도는 차의 해다. 2025년도는 차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스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15점짜리로 구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인수 제한 사항만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팽년 수확량을 구하라. 그리고 지급 보험 금액을 구하라 하면서 이 인수 제한 사항이 물음 3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외워두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험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인수 제한되고,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입니다.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차나무는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전지로 인해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 말차 재배 목적으로 하는 농지 인수 제한되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은 농지 당연히 인수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당연히 인수 제한될 거고,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인수 제한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서 촉성 재배하는 차 인수 제한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인수가 제한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로 넘어갈게요. 공통사항
그 앞에 수학감소보장 공통사항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 군사시설하고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통상적인 영농활동하고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 가능한데,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구역 내의 농지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대파, 쪽파, 실파 이 품목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파, 쪽파, 실파 얘네들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구분해서 당구장 표시 여러분들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고추 같은 경우는 생산비 보장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 이건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죠. 이건 이미 기출이 된 상황이어서 다시 출제가 가능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기초적이고 워낙 그 우리가 식생활하고 관련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출제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떤 품목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고추.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인 농지 인수 제한되고요. 정식 시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하고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채식 밀도 1500주 미만, 시바르 기준 1500주 미만, 그 다음 시바르 기준 그 4000주 초과 인수 제한됩니다. 그래서 1500, 4000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그 천호동이 있죠. 천호동 사람들하고 경남 사천 사람들은 고추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천호동, 사천 사람들, 천호동 사람들, 사천 사람들은 고추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연상 이미지 통해 가지고 1500, 4000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재배 작행이 노지 재배, 그 다음에 터널 재배 2A 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멀칭 안 돼 있으면 인수 제한되고 직파 정식 안 하고 직파한 농지 인수 제한되고 그 다음에 그 동일 농지 내에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 실제 그 노지하고 터널 재배 이렇게 동일하지 않으면 보험가입 인수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인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동일 농지 내에 채식 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도 인수 제한인데 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 인삼을 재배한 농지입니다. 고추 정식 6개월 이내 인삼 재배 농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에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인수 제한된다. 그 다음 브로콜리는 지난번에 우리 보험기간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자욱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한다. 자욱이는 머리 좋은 브로콜리 호두. 브로콜리하고 호두가 우리 사람 뇌하고 비슷하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날이죠. 자욱이,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9월 30날 이전에 정식을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두가 보장 종료가 9월 30날이었죠. 그래서 자욱이는 머리 좋은 호두, 브로콜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브로콜리는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 단호박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인수 제한되고 미니 단호박 재배하는 농지 인수 제한입니다. 매입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하거나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할 예정인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당근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할 예정인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당근 8월 31일 이전에 다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10월 31일 이전에 파종을 다 끝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농가 원령과 달력 보여드린 거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학습을 하십시오. 고냉지무 7월 31일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고냉지무 정식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파종입니다. 고랭지무 7월 31일 초과하여 파종한 농지 파종으로 고칠게요. 그 다음에 월동무 10월 15일, 10월 10월 이후에 물을 파종한 월동무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6월 15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인수 제한됩니다. 그 다음 쪽파, 실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추, 봄 배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냉지 배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 총 배추가 4가지가 있네요. 거기서 봄 배추는 4월 20날 이전에 정식을 다 끝내야 되네요. 그죠? 4월 20날. 그죠? 그 다음에 가을 배추는 9월 10날 이전에 다 정식을 끝내라. 그 다음에 월동배추는 9월 25일 이전에 다 끝내라. 정식을 9월 25일 이전에 다 끝내라. 그래서 배추하고 관련되는 거 4월 20날 봄배추, 그 다음에 가을배추 9월 10날, 그 다음에 월동배추 9월 25일 날 다 여러분들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버섯 작물이네요. 그죠? 버섯 작물, 인수제한 목적물. 버섯에서는 재배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재배 방법까지 같이 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원목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톱밥 배치 재배. 이 2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톱밥 배치하고 원목 재배 이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인수 제한된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느타리가 양다리 걸친다 생각하면은 균상하고 병 재배, 균상병 재배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느타리는 양다리 걸쳐가지고 균상병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만 합니다. 새송이는 병재배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은 균상만 가능하네요. 그죠? 균상 재배 이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양송이 버섯은 인수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규 예전에 인기 드라마 고려 그란 전쟁이 있었죠. 그쪽에 양규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송이 버섯은 양균상 연계해가지고 이미지화 해가지고 양송이는 균상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험 가입 기준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은 과수하고 논작물, 밭작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일이 다 읽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내용만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단위로 가입을 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다.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2개의 가수원입니다. 2개의 가수원, 하나의 가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 미만 2개의 가수원, 하나의 리동, 그래서 하나의 가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단 2개 가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하다. 2개 가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2개의 가수원을 합하여 인수를 한 개의 가수원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합니다.
한 개의 과순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고 넘어가는데, 6번 포도대추 참다리의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단지 단위. 비가림 시설은 과수원 단위 아닙니다. 단지 단위입니다. 단지 단위. 그 다음에 구조체 더하기 피복제 해가지고 플러스된 상태로 가입을 한다. 그 다음에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다. 비가림은 비리가 많습니다. 200입니다. 그래가지고 200제곱미터다.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논작물, 벼, 밀, 보리, 기리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조사료용 배, 조사료용 배는 최저 가입 면적 기준이죠. 1000제곱미터. 그 다음 조사료용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가 인접 농지하고 합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는데, 다른 품목들하고 다르게 조사료용 벼의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확실하게 외워두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입 후에 농지는 분리할 수 없다. 이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쭉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녹음의 이론서에 뭐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가입 금액별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쭉쭉 눈에 넣어두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문제인데, 보험가입 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잉년에 수확하는 해차.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잉년, 이듬해 수확하는 해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 우리 잘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예시설은 시설 한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 한 단지 내에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 유리호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합니다.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한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눈에 넣어두고 가시고요. 그 다음, 최소 가입 면적이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 최소 가입 면적입니다. 그렇지만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가입해야 시설작물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사하고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물 둘 다 300제곱미터 우리가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최소 가입 면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꽤 35분 지났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다 풀어볼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그 다음에 피트의 시크릿 노트에 나와 있는 OX 문제, 지금 오늘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은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 인수제한 문제가 요즘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까리하게 헷갈리는 문제만 출제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점수 5점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수사종에서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재배 과수는 사실상 보험의 인수가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인수 피해 부부장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인수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시험연구 체험학습을 위해 재배하는 과수사족, 사과배, 단감, 뜰번감은 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는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이 가능한 가수원은 가입이 가능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사과 품목 최저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리동에 있는 그 200만 원 미만 두 개 가수는 하나의 가수도로 취급해서 계약 가능하다. 그렇지만 두 개 가수원을 초과 구성하는 것은 가입이 불가하다. 그 다음, 두 개의 가수원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는 한 개의 가수원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 품목의 경우 팔퍼스 오토메, 루비에스 등 미니 사과 품종을 심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수원으로 가입하고 별도의 가수원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 시설 지난번에 그 복습을 했었죠. 비가림 포기 사이로 똥꼬 사모님이 보인다. 2.4. 그 다음에 15%. 포기 사이로 2.4. 포기 사이로. 그래서 확실하게 외워 주십시오. 포기 사이로 똥꼬, 동고, 3오, 똥꼬 사모님이 보인다. 여러분들 연상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 인수 제한 예전에 출제 나왔던 거죠. 삭벌 3년차 이상, 식묘 4년차 이상인 가수원 그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과도하게 분무해서 수감폭이 두꺼워져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수원 인수 제한되고 그 유인틀이 붕괴되었거나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 인수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주황거리가 50cm 이상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 시험 문제에 그 주황거리가 0.6m다 이렇게 되면은 주황거리가 과도하게 넓은 겁니다. 그래서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이 인수 제한되니까 응용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가수의 품목별 본가입이 그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우리 과수 인수 가능 수령 그 나와 있죠. 2년부터 11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인수가능 수령표 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OX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들 그 7번 같은 경우 뭐 포도 비가림 시설의 비가림 폭이 2.8m 동고가 3.15m인 경우 뭐 인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 사이로 이런 것들만 외웠는데 이거를 다시 응용해 가지고 보자는 거죠. 2.4에 마이너스 15%는 2.04m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m에 플러스 15%는 2.76m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고 같은 경우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2.85m에서 3.15m. 그래서 지금 이런 것까지 응용해서 7번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그냥 가로넣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응용된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 시험 떨어뜨리려고 문제가 지저분해지고 있으니까 준비도 지저분하게 갈 수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병행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출연율 말씀드렸잖아요. 출연율 특별하게 눈에 확 띄는 게 당근.
당근 출연율 50% 미만 인수 불가하다. 그 다음에 다른 품목들 출연율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다 80% 미만 인수 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수 제한 사항 보면서 멀칭하지 않은 농지 인수 제한 되는 거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아까 봤습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네요. 마양, 고고, 무멀칭,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 중에서 양배추, 관수시설 미설치 동지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 밭작물, 차, 사료용 옥수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채식 밀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기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크기 시설. 그래서 지금, 고추가 시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주 미만 4000주 초과인 농지 인수 제한된다고 그랬는데, 천호동 사람하고 경남 사천 사람들은 고추를 특별하게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고랭지 감자 3,500주 미만 농지 인수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일주재배 전라도, 제주 3,000주 이상 5,000주 이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3,500주 이상 5,000주 이하. 그 다음 옥수수 같은 경우는 4,000주 이상 6,000주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봄감자, 가을감자 4,000주 미만 농지 인수 제한이고요. 고구마 4,000주 미만 인수 제한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파는 생산비 보장인데 15,000주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계시면 되겠다. 15,000주 미만. 그 다음에 양파는 23,000주 미만 4만주 초과 농지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마늘은 3만주 미만 농지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아래쪽에 농가원령가 지난번에도 학습을 했지만 각 월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위에 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놨더라도 그 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3월 달에는 농사 짓는데 뭘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봄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3월 1일 이전에 파종이나 정식한 경우는 인수가 제한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얘네들은 파종이나 정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써놓을 수 있어야지 합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OX 문제 이런 형식으로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우리 시크릿 노트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각각 문제에도 녹여두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세세하게 학습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1점이 소중합니다. 1.1점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점수 5점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학습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파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